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오늘의 쇼킹 탑10은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해요. 중국 대륙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가짜 음식, 오늘 10가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10위는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얘기 들으셨을 건데요, 바로 이 계란이죠. 솔직히 외형만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모양은 완벽하게 계란이야, 그쵸? 모양만 봐서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란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른자위, 흰자위, 그리고 껍질까지 모조리 화학약품으로 만든 가짜 계란이 2007년부터 중국에서 제조가 돼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이게 가격적인 면에서 도대체 계란이 얼마나 비싸다고 이거를 가짜로 제조하냐. 이런 가짜 1kg을 제조하는데 약 66원이 든대요, 한국 돈으로요. 그런데 시장에서 판매하는 계란 1kg은 780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원, 780원 비교를 하면 충분히 이익을 남겨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이게 처음에 발견된 이 지역에서만 3,000개에서 4,000개의 가짜 계란이 지역 노점에서 팔리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가짜 계란 이런 느낌이에요. 오, 참 좋아!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가짜 계란을 만약에 사람들이 노점상에서 사서 진짜로 먹을 경우 어떻게 되냐? 기억력 감퇴나 치매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가짜 계란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껍질을 잘 봐야 된대요. 껍질이 진짜처럼 매끄럽지 않고 거친지, 그리고 흔들렀을 때 출렁거리는 소리가 나는지. 왜냐면 겉만 봐서는 정말 이 달걀을 구분해내기가 힘들어요. 겉만 봐서는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만져보면 가짜는 진짜보다 껍데기 표면이 굉장히 거칠대요. 그리고 흔들면 안에서 이 노른자 소리가 더 많이 들린대요. 이렇게 덜컹덜컹 뭐가 들리는 소리가 나고요. 또 손가락으로 계란을 살짝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는 맑은 소리가 나는데 가짜는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난대요. 왜냐면 껍질도 화학 제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일까요? 계란을 여러분이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냄비에다 탁 깨요. 그럼 보통 이 모양이 나와요. 그쵸? 흰자가 따로 분리되고 노른자가 중간에 살아있죠. 그런데 가짜 계란을 터뜨렸을 때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노른자와 흰자위가 섞인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짜 계란 만드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가짜 계란을 만드는 재료는 총 9가지. 형태를 유지시키는 젤라틴과 식품의 점도를 높이는 알긴산 나트륨이 주 재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란을 만들어. 여기에 색소와 방부제가 첨가됩니다. 주 재료를 섞어 만든 액체에 분유를 넣어 흰자를 만들고, 여기에 식용색소를 넣어 노른자를 만듭니다. 노른자의 원료에 들어가는 인공색소 역시 주의가 필요한 재료입니다. 허가를 받고 만드는 식품이 아니므로 사용되는 재료가 식용인지 공업용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 계란 모양은 어떻게 빼? 어머. 어머. 완성된 계란은 일단 신기하다. 삶은 계란과 비슷합니다. 껍질까지 완성된 계란은 겉으로 보기엔 진짜 계란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와. 실제 식용이 가능할까요? 근데 실제로 먹기도 하나 봐. 알루미늄은 인체 내에 많은 뭐를 하는 독성이
체내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미치며 신경에 영향을 준다고. 장기간 섭취하면 인체의 의지와 정신 상태가 약화된다고? 그러나 최근까지도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이 하루에도 수천 개씩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란도 못 믿어. 자, 이렇게 가짜 계란 보셨습니다. 참. 9위를 소개합니다. 딴 건 몰라도 애기들이 먹는 거에 장난을 치면 안 되죠. 애기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얘네들이 뭘 먹게 되는지 자기들이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유도 가짜로 만들어내요. 처음에 2005년인데요. 중국의 산둥성 지역에서 가짜 우유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우유라는 건 너무 심각한 거잖아. 어린 애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국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다가 자취를 감춘 듯 했는데 2009년에 다시 산둥성 등지에서 등장해서 확산이 됐죠. 그런데 어떤 우유가 등장하냐? 바로 가죽 우유가 등장했습니다. 가죽 우유라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폐기 처리된 가죽 제품이나 동물의 모피를 분해해서 분말로 만든 후 우유에 섞어 만드는 거예요. 여기 중에는 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이는 크로삼 칼륨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요걸 잠기 섭취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요. 이렇게 아직 면역력이 좋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사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모든 우유를 대상으로 막 조사를 했죠. 가죽 성분이 있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죽도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유에서 정말 가죽을 넣는지 아닌지를 밝혀내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문제는 가죽을 갈아가지고, 왜냐면 그것도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넣은 거야. 근데 그 성분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사망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008년. 자, 제가 가짜 가죽 우유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사태가 있었던 거 아시죠? 분유 왜 가짜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당시에 영아 6명이 숨지고 30만 명이 신장결석이나 배뇨질환, 그러니까 오줌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겪기 시작하니까 이게 점점 큰 사회 문제로 불거진 거죠. 그래서 이 우유를 유통시킨 96명이 처벌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봐봐. 중국 부모들은 이제 중국 우유를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지. 우유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아이들은 다 많이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르고 싶잖아. 그래서 이때 젊은 중국인 부모들이 홍콩으로 가서 홍콩의 분유를 싹쓸이 해왔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중국 사람이 분유 다 사가서 오히려 홍콩에서 분유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지경이었대요. 이게 중국 사회가 되게 급격하게 이제 산업사회에서 또 여러 가지 정보화 사회로 돌아오면서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것만 중요시하는 풍토가 좀 갈수록 심해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중국 당국에서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이 먹는 이런 우유에 장난질을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실제로 남양유업같이 국내에 한국에서 이런 분유나 우유를 만드는 유제품 업체들의 수출은 호조를 잃었다고 하네요. 어떤 분이 천박한 자본주의네요. 저도 그 말 쓰고 싶네요. 정말 천박한 자본주의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8위를 소개합니다.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사진만 보고. 이게 뭘 것 같아? 되게 불에 활활 잘 타올라요. 소면인가요? 국수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일명 플라스틱 국수예요. 아이씨, 플라스틱으로 만들게 돈이 더 들겠다 진짜. 이씨. 자, 국수를 인체에 유해한 화학 첨가물을 다량 섞어가지고 만든 소위 불량식품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국수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요리를 해 먹어보면 이상하게 국수가 좀 많이 질겨. 그리고 약간 역한 냄새가 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국수에다 이렇게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수는 그냥 뭐 밀이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타들어가다 말아요. 그런데 화학국수, 플라스틱 국수에다가는 불을 붙이면 면발에 순식간에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2011년에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상당량의 이 국수가 중국의 식당과 중국의 가정집에 유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했던 거죠. 어떤 한 주부가요, 국수를 샀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포장되어 있는 국수를 샀어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보기에는 멀쩡해가지고 국수를 사서 먹었는데 이상한 맛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구매한 매장에 가서 따졌는데 뭐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은 누군가 잘못을 발견해도 이거의 책임을 어디다 물어야 될지 모르나 봐요. 근데 여기서 국수를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정말 불타오른대요. 이렇게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그럼 먹어. 플라스틱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화학 제품으로 만든 것도 사실인데 이거를 면발에 이제 쫄깃쫄깃 탄력성을 높여주게 하기 위해서 아교를 썼어요. 아교라는 게 뭐냐면 쇠가죽이나 힘줄 뼈 따위를 이렇게 끈끈하게 진하게 고아서 만든 접착제예요. 옛날에 썼던 접착제예요. 힘 빠져. 그 접착제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 외에도 색소 첨가제며 인산염이 등 인체에 유해한 많은 화학 첨가물들을 대량으로 국수에다가, 아니 그냥 밀가루를 만들면 안 돼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돼? 왜 밀이 생산이 안 돼? 물론 단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익을 보겠다는 건 이거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데 이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7위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여러분 집에 또는 뭐 고깃집 가서도 이런 반찬 많이 먹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무라고 그래, 무. 근데 이거 무가 절인 무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절인 무가, 이런 무는 이렇게 무를 간장에다가 적절히 절여가지고 나오게 되면 약간 갈색을 띠게 되는 절인 무예요, 무. 근데 여러분 혹시 엄마들이 요즘 무값이 너무 비싸,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자주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장마가 졌다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 무가 그렇게 비싼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2008년 6월 중국의 난닝시에서는 사람들이 가짜 무를 구입한 것 같다는 제보가 빗발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장아찌를 만드는 그런 절인 무예요. 그런데 길거리 상인한테 이 절인 무를 5kg 정도 샀어요. 한 사람이, 이모 씨가. 근데 무를 씹으려는 순간 이상해. 이게 내가 평소에 먹는 그 절인 무는 약간 이렇게 씹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같이 그 무를 샀던 사람 보니까 막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는 거예요. 가짜 무였어요. 정말 색깔 모양 등이 진짜와 흡사해서 이걸 식별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잘라보면 알게 돼요. 그리고 손으로 눌러보면 움푹 들어가요. 어떤 무였냐?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이 절인 가짜 무는 세상에나 종이를 뭉쳐서 만든 거였어요. 이 색깔, 황색 색깔 나는 종이를 뭉쳐가지고 무를 만들었어! 종이가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나 이거 진짜. 와. 아이, 나 진짜. 물론 이거는 뭐 얼마나 이 종이가 근데 어디서 나온 종인지 모르죠.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뭐 비싼 종이 썼겠어요? 신문지도 비싼 걸 수도 있어. 와, 진짜 노력의 박수가 나옵니다. 진짜 너무 황당해요. 아니, 무가 그렇게 비싼 음식도 아닌데 말이죠. 그쵸?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